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볼 줄 아십니까? 등기부 등본이 이제 어려운 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쉬운 건 너무 쉽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간단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 방법까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은 얇게는 한 두세 페이지부터 두껍게는 1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보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첫 페이지를 펴서 1등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과 같은 그런 게 있다면 나머지 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걸 갖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총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부고요. 두 번째는 갑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을구가 존재하죠. 자, 표제부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주소, 면적, 용도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들으면 뭔지 모르니까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소유자가 누군지, 어떻게 소유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보면 지금 현재 소유자 외에도 전소유자, 전전소유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매매로 샀는지, 매매로 팔았는지, 증여로 줬는지, 상속이 됐는지, 심지어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자, 그거 플러스 그 소유자에 걸린 채권이 여기 표시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나 가압류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입니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라는 건 그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겠네요. 초보자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하려면 을구는 뒤에 권자 들어가는 게 붙는 거고 갑구는 권자가 안 들어가는 게 붙네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잠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한다. OX. O예요? X예요? X입니다. 옛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등기부 등본은 이런 식으로 전부를 싸잡아서 OX를 하면 X가 정답이 많죠. 자, 모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즉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있겠죠. 하지만 이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갖고 돈을 빌려 쓰지 않았다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가 존재하나 을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이 돈을 빌려서 그걸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셋 다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을, 즉 권리 분석상 절대 하자를 터뜨리지 않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매지, 경매정보지, 경매정보회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거기에는 등기부 등본의 요약란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자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1순위 근저당, 2순위 가압류, 3순위 지상권, 4순위 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즉 1순위가 근저당이면 근저당을 포함해서 다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죠. 그런데 이 경매회사도 오타도 나고 오류도 납니다.
따라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권리의 변동. 이 회사들이 실시간으로 경매 등기를 떼어갖고 올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 이걸 보고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정답지라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푸느냐? 자, 다시 갑구 을구로 옵니다. 갑구는 갑구 내의 날짜 순으로 정리됩니다. 을구는 을구 내에서 날짜 순서대로 정리가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갑구에는 2010년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2012년에 압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근저당이나 지상권이나 건설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날짜 순으로 갑구에 대한 내용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구입니다. 을구는 2009년에 전세권이 있네요. 그리고 2011년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구와 이 을구를 이렇게 톱니바퀴 끼듯이 이렇게 날짜순으로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자, 2010, 2012. 이거 빠르네요. 2009, 2011. 얘가 빠르네요. 톱니바퀴 끼듯이 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빠르네요. 그 다음 애가 2010년인 가압류고요. 그 다음은 2011년인 근저당이고 그 다음은 2012년인 압류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전세권 2009년 2번 가압류 2010년이네요. 3번은 2011년인 근저당권이네요. 2011년이고요. 4번은 마지막으로 2012년인 압류가 되겠습니다. 2012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일록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갑구는 갑구대로, 을구는 을구대로 날짜가 정리되기 때문에 자, 4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제일 빠르니까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2010년이니까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2011년 근저당이니까 3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2012년 압류가 가장 늦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일반 경매 정보지의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 때는 이렇습니다. 자, 경매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무작정 인수가 되니 말수가 되니 권리 분석을 하지 마시고 등기를 떼어갖고 자, 경매지를 덮습니다. 덮고 여러분들이 날짜 순으로 갑구와 을구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매지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해답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맞춰봐갖고 이게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상담, 많은 문의가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매지가 맞다면 이 물건은 하자가 없습니다. 또는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맞다면이란 표현은 뭘까요? 등기 한번 더 떼보란 얘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해답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신 이게 해답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매정보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마지막 검사한다면 어떠한 하자도 터뜨리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답을 볼까요? 자, 나왔죠, 답? 2순위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지죠.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 등기후 보는 법, 그리고 등기부 등본으로 공부하는 법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